정기열 교수입니다. 오늘 이 귀한 자리 연합뉴스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초대되어서 매우 기쁩니다.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중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?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작년 연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, 지난 또 5월달에 북경에서도 있었고, 근 1년 6, 7개월 사이에는 사실 미중 간에 서로 공격적인 그런 조치도 없었고 무난해 보이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좀 힘이 빠지고 그랬으니까 미중 관계가 잘 풀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1세션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고,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건 다 잘 아실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경제 안보를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말하는 경제 안보 조치의 대부분은 대중국 견제용으로 기획이 되어졌고,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가 되겠습니다. 작년 4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패널을 들고 전 세계에다가 엄포를 놨었죠. 그 당시에는 평균 제일 많이 관세를 크게 맞은 나라는 50%도 있었고, 제일 적게 맞은 나라가 10%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%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세게 때려나가고 그걸 이제 또 평균적으로 보면 15%나 20% 정도로 깎아주는 협상을 한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라운드입니다. 그 트럼프 라운드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실은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렇게 가니까 동맹국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야지 라는 거였고, 현재로서는 한 60개 나라가 미국 협상을 했는데 한 20 가까운 나라들은 실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소위 협정까지 간 상태고,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한 또 절차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만,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큰 틀에서 합의, 프레임워크 듀일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큰 틀에서 합의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끝난 상태입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데, 지난주군요. 미국이 이 강제노동에 관련된 조치가 위협한 나라에 대해서는 12.5% 관세를 때리고, 그러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10%로 매기겠다라고 이게 차별 10%, 12.5% 두 개 체제로를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긴데,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긴급 권한이 IPA라고 하죠. 국제긴급 핵경제 권한. 그 법에 근거했던 상호관세가 미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됨으로써 이제 그 대안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건데, 하여튼 강제노동 조치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. 근데 강제노동 하면은 국제적으로는 딱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. 그러니까 중국 관련되는
정책 의제라는 정책을 뭐 형식으로는 이제 의회 요구하는 거지만 사실상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조치들이 앞으로 정책들이 요약이 돼 있는데 뭐 크게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조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게 또 그 미국으로서는 미 행정부 전체가 대통령의 소위 정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USDA 미 무역 대표부에서 3월 말에 발표한 소위 이제 NT 보고서라고 합니다. 거기에 각국 미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통상 이슈들을 그 보고서에 다 담아놨습니다. 이 결국 뭐냐? 그 보고서에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강제노동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번에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조치를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를 나누어서 10%와 12.5% 때렸던 것처럼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동맹국들한테 우리 정책에 부합되도록 또 우리 쪽에 줄을 서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뀌고 있다. 이를 위해서 실제로 그 ND 보고서가 작년 판에 비해서 올해가 한 40페이지 정도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그 무기를 거기에다가 다 담아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미국은 이런 이제 그 동맹국들을 풀시기 위한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 상태다. 그러나 이 휴전은 오래 가기는 힘들다. 아마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뭐 우리 경제 관련해서 특히 뭐 통상 대미 관계 관련해서 구조적 기회 요인이 많은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시간 여기서 넘어가고요. 하지만 앞선 세션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제조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발문의 실력을 보이고 있어서 뭐 우리도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다. 물론 뭐 대미 관계라든가 또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상대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릴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도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조금 전에 최종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가 경제 안보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경제 안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이고 거기에다가 또 외교 안보까지도 결합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러한 정책 체계를 내부적으로 잘 구축해 나갈 건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는 뭐 고생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저도 한때는 정부에서 일했습니다만은 막상 이제 나와서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눈에 보이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.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런 다중복합 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통상 안보 체제를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으로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